불과 한 달 전이었죠. 정부는 우리 경제의 V자 반등을 기대했습니다. 그런데 오늘 한국은행의 전망은 이 같은 기대감이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는 걸 말해줍니다. 우리 경제 상황 손석우 기자와 좀 더 깊이 있게 들여다보겠습니다. 손 기자, 네. 마이너스 1.3%는 어떤 의미입니까? 네, 일단 마이너스 1.3% 수치만 놓고 보면요, 한국은행이 가정했던 세 가지 시나리오가 있는데 가장 비관적인 수치에 가까운 것입니다. 예상보다 더딘 수출 회복세, 또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내수 경기 침체가 이유입니다. 이런 요인들로 인해서 수출과 소비, 투자 등 주요 경제 지표의 회복 흐름이 예상보다 더뎌지고 있다, 이렇게 판단한 겁니다. 가장 공신력이 있는 중앙은행이 국내외 기관들보다 더 낮은 성장률 전망치를 제시한 것인데요. 이것 자체부터가 경기 침체의 심각성을 드러낸 것이다, 이런 분석도 있습니다. 네, 한국은행의 오늘 발표에서 특히 시선이 좀 더 가는 거는 이게 끝이 아닐 수 있다는 거잖아요. 네. 더 나빠질 수 있다. 결국 이제 마이너스 2.2%까지 떨어질 수 있다라는 얘기가 나왔는데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? 앞서 리포트에 잠시 언급이 됐었는데요. 하는 이제 비관론이 담긴 수치를 내놓은 데는 코로나19 재확산으로 만약 이 거리두기가 3단계까지 가동된다면 사실상 경제 활동이 올스톱 된다, 이렇게 봐야 되기 때문에 이런 상황까지 염두에 둔 것입니다. 마이너스 2.2% 수치를 보면요, 1980년 2차 석유 파동 당시보다 더 큰 폭의 역성장입니다. 전문가들은 만약 이 수준까지 역성장하게 된다면 2008년 금융위기 당시보다 더욱 심각한 상황을 맞이할 수도 있다,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. 구체적으로는 기업 유동성 위기가 불거지고요, 또 투자, 고용, 소비 등이 눈에 띄게 둔화하는 현상이 나타날 것이다, 이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. 네, 만약에 상황이 이렇게까지 간다면 한국은행이나 정부가 쓸 수 있는 카드가 남아 있습니까? 이주열 총재도 언급을 했었는데요. 한국은행이 추가적으로 금리 인하 카드를 꺼낼 가능성이 제기됩니다. 네. 현재 기준금리가 0.5%이기 때문에 산술적으로만 본다면 두 차례 정도 인하 여력이 남아있다,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요. 하지만 인하 효과가 크진 않을 것으로 보는 전문가들이 많습니다. 정부가 이 확장 재정을 통해서 경기를 방어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방안이긴 하지만 이 역시도 재정 여력이 관건이 될 수 있습니다. 일각에서는 일본이나 유럽처럼 아예 한국은행이 마이너스 금리까지 고려해야 하는 것 아니냐, 이런 가능성도 제기하고 있습니다. 네, 그렇군요. 손석우 기자 잘 들었습니다.